예, 요번 뉴저지 이복의 심포지엄 제2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는 뉴욕 이복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뉴욕 이복교가 한 2-3년 전부터 사실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민자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분위기가 미국의 분위기가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 뉴욕의 이민자 보호교회가 시작되었고 서류 미비 신분에 어려움을 겪는 또 우리 다카 청년들을 위해서 최소한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잡히냐 뭐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부터 이민자 보호교회가 뉴욕에서도 시작됐는데 이제 그 시작된 일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됐어요. 작년도에. 그 와중에서 이제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 TF팀이 구성이 됐고 작년 10월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 뉴저지 TF팀이 구성돼서 이제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모임을 갖게 되면서 뉴저지에도 역시나 한인 사회에는 항상 있는 문제죠. 서류 미비 신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지 다카 청년들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단지 이제 기도만 해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미흡하고요. 물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 그러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무슨 일을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자문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의 어떤 자문도 필요하고 또 법률적인 어떤 지식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TF팀이 여기서 이제 사실 이민법에 대해서 아시는 변호사님도 함께 조인을 해주셨고 또 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또 시민단체 대표께서도 또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서로 피차 간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목적은 같은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미국의 신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 동포들을 좀 돌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굉장히 작은 일로 시작했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한인 이민사회, 그러니까 교회 밖이죠 사실.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을 돌보는데 많이 집중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동포 사회를 함께 돌아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사실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좋은 점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모르시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또 꽤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 보호교회가 단지 서류 미비 신분에 그분들로 시작을 했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또 연결해가지고 또 서류 미비 신분에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또 경제적으로 또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을 어떻게 좀 복지 혜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또 도와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이렇게 사회보장제도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데 단지 영어를 못하고 잘 알지를 못해서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복지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민자 보유교회 내에서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우리는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또 내적으로 보니까 어떤 경우는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뭐 여러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냥 끼니가 온데가 없는 이런 등잔빛이 어두운 경우도 또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 상자 사역이라고 그냥 먹을 것을 갖다 놓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양마켓에서 찬조를 해줘서 이 귀한 사역이 시작됐어요. 이것도 역시나 뉴욕에서도 시작됐는데 이제 뉴저지가 이제 같이 함께 이어서 한양마켓에서 만나와 매출하기 상자를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이제 그것이 어떤 시드가 돼서 씨앗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는 운동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또 교인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아무 상관없이 힘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데 이제 사랑의 실천 운동으로서 이제 번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단순히 그 서류 미비자들 우리 다카 청년들과 함께 서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돕자. 그리고 교회가 그런 어떤 생츄어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냥 피난처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선한 마음에서 뭐든지 해야 된다. 이때는 이런 절박함에서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걸음씩 나가면서 이제 이게 사역의 지역이 좀 넓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서류 미비 신분에 있는 그런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일, 다카 청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교회로 이 일이 사역이 퍼져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회복지로 어떤 그 다큐멘터를 갖다 읽는다든지 작성한다든지 이래서 없는 사람이 더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복지교회 훈련을 갖다가 좀 받아서 그런 분들에게 영어라도 좀 읽어주고 픽업도 좀 해주고 그래서 실제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복지교회가 이제 우리가 생기게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나오 매출하기 성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주변에 정말 급박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또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뉴저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뉴욕은 그래도 많이 활성화됐는데 뉴저지 교계도 잘 모르고 뉴저지 한인사회에도 아직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제1회 뉴저지 심포지움을 개혁하면서 이제 목적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왜 교회가 이런 일종의 말하자면 피난처 사역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교계에도 알리고 그리고 또 이제 뉴저지 이민 사회에도 좀 알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핫라인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추방 위기에 처했다든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핫라인도 알려주고 전체적으로 홍보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회보장제도라는 것, 이렇게 뭐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디 와서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그때 연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좀 우리가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만나오 매출하기 사이트.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의 목적은 그러니까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대체 이보교가, 이민자 보호교회가 하는 건 뭐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법 체류 신분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불체자라고 예전에 불렀었어요. 서류 미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가 우리가 서로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단어에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이민자 보호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분들을 도와주는데 왜 그런 일을 교회가 나서서 하냐, 뭐 이런 사실 비판 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민자 보호교회는 절대 범법자들을 도와주는 기관은, 운동은 절대 아닙니다. 범법자를 도와주는 운동이 아니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 변호사님들이 다 계셔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어떻게 손잡아 줄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지, 범법을 저지른 분들을 뭐 불법을 한 것을 우리가 뭐 인크리지하고 도와주고 이제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갖다 이번에 좀 많이 불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심포지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시민단체에서 저희와 함께 조율해 주시는 이 김 대표님께서 또 계시고, 또 이민법과 함께 또 우리 이보교 활동에서 또 어떻게 또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지, 또 우리 주유장 변호사님도 함께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저희 여기 보면은 이제 뉴저지 교회협의, 한인교회협의 한 250교회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함께 일하시는 우리 서기 목사님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뉴저지 교회협의 회장님과 뉴저지 교회협에서 함께 주최하고 또 후원해서 이런 많은 행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몇몇 교회만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다 이런 마음이 따뜻하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웃사회의 실천에 대한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혹시 더 질문들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받은 그 포스터 자료를 보니까 29일 오후 5시에 소망교회에서 열린다는데 이 내용은 맞는 거죠? 그리고 그 혹시 이 뉴저지 이보교가 구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뭐 활동이라든지 좀 어떤 부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 사례 같은 걸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례? 일단 그 2017년 3월 7일에 이제 드로싱 제일교회에서 시작을 해갖고 뉴욕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7월 8월 12일 날 처음 뉴저지에서 이보교 모임을 했습니다. 그냥 딱 한 1년 한 5개월 만에 뉴저지도 하고 커네티컷도 그 비슷한 시기에 모임을 했는데 이 뉴저지에서 한 것은 이 심포지엄도 없었고 해서 딱히 밖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계속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법률 설명회도 하고 또 그 설명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법률적인 지원도 받고 그래서 우리 주리단 변호사님도 이제 여기 나와 계시는데 다니면서 했던 교회들이 여기에 몇 군데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교회, 4-5군데 교회가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왜 미국에서 이러한 그 반이민 열풍들이 불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만이 아니고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런 반이민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특히 아시안들에 대한 그 반이민은 상당히 이 노골적이고 제도적으로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쳐왔는가 이런 내용들을 또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에 심포지엄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 왜 교회가 이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교회가 이민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민자 보호교회가 처음 출발하면서 이 36이 이민자를 도우는 것도 있고 또 교회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사회복지에 대해서 교회가 좀 책임지는 자세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뉴욕과 뉴저지에서 교회 내부에서 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뉴욕은 벌써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는 이제 지금 교육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몇 개 교회에서 이제는 사실은 여러 비영리 기관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요. 사실은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우리의 권리인데 우리 한인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미국에서 어떻게 찾는지를 잘 모르고 또 영어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가장 편리한 곳에서 이러한 인포메이션들이 전달이 되어지고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게 힘들면 기존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리퍼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행사들을 보면 지난번 여기에서 다카 드림을 위한 그 뮤지컬이 한번 있었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와갖고 다카 드리머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 각 교회별로 이제 언론에 나오진 않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저기 시민 참여센터 핫라인 번호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가져가서 핫라인 번호로 계속 이제 문의가 오고 뉴저지에서 상당히 많이 핫라인 번호들이 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얼마 전 같은 경우는 뭐 네일 가게를 급습했거든요. 네, 급습했는데 옆에 있는 네일 가게를 하는 분의 주인이 서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이 서류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네일 가게에 서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민법을 위반한 분이 있는 관계로 옆 네일 가게에 들어와서 그분을 잡아가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니까 그 옆에는 뭐 안심해도 좋다 이런 식의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서 이 일일이 전부 다 이거는 언론에 이제 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화가 오고 있고 뭐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데 이 모양이라고 하죠. 이 모양. 이 모양이 이제 사실 이 한라인으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냐면 필라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실 뉴저지에서 잡혀서 아이스에게 잡혀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엘리자베스 구치소에 이감이 되었다가 필라에 있는 이미 구치소로 갔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뉴저지에 있을 때는 이제 뉴저지에 있는 우리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시는데 필라로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딱 문제가 생겼을 때 막바로 한라인으로 연결하면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이걸 좀 알리고 싶어요.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정말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랬을 때는 최소한 이 한라인 전화번호라도 좀 다들 교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민사회가 좀 알고 있으면 일단 전화를 하면은 이게 먼대로 이가면 되지 않아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요 근처에 가장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했지만 너무 괴롭더라고요. 어떻게 더 이상 손 뻗을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고 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심포지엄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래서 우리 뉴저지 교회 옆에도 250교회 다 보내고 딴 것 없다. 목회자들이 교회 사람들이 다 있는데 최소한 알려만 주십시오. 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니까 그거 하나만 알아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사례가 또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하신 말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케이스를 논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요. 그 1년 동안에 저희가 앞으로를 준비하는 그런 이렇게 꾸준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들이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민 변호사다 보니까 그쪽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레이드에 대한 워닝이 있었고 네, 뭐 스폰서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었고 퍼블릭 차지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민 사회에 좀 이렇게 타격을 주고 충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앞장서셔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큰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그거를 이렇게 퍼블릭한테 알리는 일에 앞장서시고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보를 알리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이펙티브한 그런 리스폰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앞으로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 과정을 거쳐서 향후에 생츄리 철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1년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밖에 안 났는데 이게 상당수 교회를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를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요 몇 가지에 보면 뭐 이민 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드가 직장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는 집으로 왔을 경우 어떻게 거리에서 어떻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지금 밑으로는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심포지엄에서도 좀 더 많은 교회들 오셔갖고 이런 브로시들 픽업할 수 있게끔 지금 천장을 다시 만들어 갖고 그날 또 배포를 하고 하는데 이거 사실 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다 이보교가 조직화되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정리를 하면은 교회가 현재 한인사회에서 사회적 연결망 역할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이민자 이슈, 뭐 정부의 단속에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여기 한인사회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심포지엄은 이날 30일에 하는 이번 다음 주일에 하는 심포지엄은 많은 교회들이 와서 교회에서 지금 교회 이끌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성도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사실 여기는 몇 개 교회만의 문제는 모든 교회의 문제예요. 근데 이 교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컨셉이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민자 이슈가 아니더라도 뭐 딸들에도 이제 가정상담소가 이제 그 목회자 컨퍼런스를 해서 목회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했는데 실제로 참석이 좀 많이 안 된다는 좀 느낌이 받았거든요. 와봤자 많이 오셔봤자 20개 정도, 250개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10%도 못 오시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보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시고 계신지 말씀드립니다. 예, 그 첫 술에 저는 생각에 첫 술에는 배부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엄청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밖에 이런 다른 분들까지도 생각하고 고려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신앙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게 뭐 범법자들 도와주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사실 법을 지킨다는 것만 해도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인종차별법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1960년대 이전만 생각해도요, 법이었어요, 그게. 우리는 유색의 인종은 뭐 소유할 수도 없고, 결혼도 잘 이렇게 타인종하고 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투표권 당연히 없었고, 목소리가 없었다고. 그게 법이었다고. 그런 법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법을 지켜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목소리 없이 그냥 그렇게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혼구원 중요하죠. 우리 당연히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만, 성경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구원은 영과 혼과 육과 이 땅의 삶을 포함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자체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먼 자 다시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눈 감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을 감고 그저 교회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왜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를 했는가 생각하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는 한국에서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교인들만 잘 돌보면 되는데,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소수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왜 목사님이 목회에서 한 걸좀 나가가지고 왜 피켓을 두고 나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고,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민자 보호교회에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인구 센서스. 그래서 사람의 숫자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 목소리가 주류 사회에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근데 교회는 사람이 모인다고요. 근데 교회에 모이는 그분들이 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냥 가슴 아프게 그냥 compassion입니다. out of compassion.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우리는 많이 배우고 항상 설교하지만 행동을 안 해도 이제 좀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부분에서, 그래서 인구 센서스 문제도 왜 이게 연결되냐,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냐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국 조직적으로 변해야 되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법을 지키려면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차별 없이 우리 같은 소수민족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똑같이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처음은 미약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셀마에서 했던 운동이 처음에 미약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크라이 아웃하는 소리를 누군가는 들어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역사는 새로운 역사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집 사고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Why not me? 사람들은 얘기해요. Why me? 왜 우리가 나서야 되냐? 왜 교회가 해야 되냐는 얘기하지만 저는 똑같은 질문하고 있어요. Why not church? 예. 왜 교회가 나서면 안 되냐고, 이런 일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웃 사랑을 한다는 마음으로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실천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나 무슨 그런 힘은 저희는 없어요. 단지 시작이라도 누구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시작을 하다 보면 또 누군가는 또 불교 돌이 돌려놨듯이 되어지고, 그래서 역사는 조금이라도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고, 누군가는 우리를 이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도움받는 우리 후세들, 특별히 이 세들에게 누군가는 더 이상 차별받지 않은, 이 색깔로서 평가받지 않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바람에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심포지엄 주요 대상은 교계, 일반 주민들보다는 교계 쪽인가요? 주민들도 올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퍼블릭에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하지만 어느 누구든지 다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는 조직적으로는 이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뉴저지 이보교회는 대략 몇 교회 정도가 인바우드? 지금 현재 우리 TF팀에는 6개 교회가 이제 항상 모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8교회가 지금은 250교회에서 한 10% 정도 이제 인볼브가 되어 있고, 허플리 바라기는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 가지고 아직은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왕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씩 모든 게 또 테이크 타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포기할 수 없이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기대하기는 좀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선한 이런 이 역사를 같이 이해해서 동참해서 좀 더 많이 조인해가지고, 결국은 혼자서는 일을 못하거든요. 한인사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지역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정치가들에게 뭔가 이렇게 입법하는 데 있어서 선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결국 혼자서는 안 되죠. 그래서 허플리 바라기는 이 이보교 운동이 또 이 한인 동포회관이랄지 또 이렇게 시민단체랄지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결국 목적은 뭐냐면 이제 연약한 사람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갖다 도와주는 거, 이제 거기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뭔가 가시적이고 또 텐저블한 어떤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18개. 뉴욕이랑 다 합치면 100여 교회. 네. 한 가지만 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뉴욕, 뉴저지 통틀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연합하자고 하죠. 동참하자고 하죠. 근데 그 자리 떠나고 나면 그 자리 그 얘기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 이보교 그 활동도 뉴욕도 그렇고 좀 더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연합 활동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면 혼자서 안 되고 몇 사람은 절대 이거 뭐 이렇게 변화, once again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 어쨌든 6교회가 진짜 커미트먼트를 한 겁니다. 저는 이거 결코 스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부터 이게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뿌려질 때 결국 18교회가 후원교회가 이미 생긴 거고요. 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정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점차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더 많은 연합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지금 뉴저지 교회협의회 회장님과 이모님들께서 이런 선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같이 연합해 준다는 거. 어떻게 본다면 뉴저지와 뉴욕에서 많은 이제 교회 단체들이 있지만 우리 이보교 같이 잘 되는, 이렇게 열심히 연합으로 잘하는 단체가 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겠다고 하는 이런 원론에 있어서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음, 그 초심만 잃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게 계속해서 그 연합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사실 말만 한다기보다도 저희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들이 계속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고 실질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매달 2번씩 이게 모인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모일만 해도 이것도 대단한 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연합이 바라기는 좀 더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목사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김대웅 목사님. 네. 저도 여기 6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커밋만 하시고 2주에 한 번씩 모인다는 거 저는 사실은 굉장히 믿기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게 다수의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잘 포인트 하셨듯이 소수지만 이렇게 코어가 단단하면 그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6교회마다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고 교육받고 계시고 그래서 결코 이게 작은 곳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이미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교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헌금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아마 서바이벌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계속 지금의 방식대로 간다 그러면 도태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활동으로 커뮤니티의 문을 열고 커뮤니티와 함께 교회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척했던 목사님들은 사실은 소셜 서비스부터 시작해 모든 걸 다 하셨는데 그동안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개척 정신보다는 교회를 위한 활동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사회로부터 멀어졌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가 커뮤니티를 걱정해야 되는데 커뮤니티가 교회를 걱정하는 게 대단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민자라든지 우리의 처지들을 이해하고 이민자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이보교의 핵심적으로 활동하면서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교회들에게 전혀 새로운 모습의 교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지향적인 것이 결국은 근본주의로 돌아간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참여하는 이유이고요. 성도로서 저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큰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인데 그 근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웅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양쪽 두 분 목사님 성함 좀 선생교회 박순진 목사. 박순직 목사님, 박순진 목사. 박순진 목사님 그리고 아니 그 유명한 참된 교회를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분은 처음 뵐 가지고 네. 산돌교회 네. 김대호 목사님이요. 네. 그 6개 교회를 거론하는 게 괜찮나요? 6개 교회가 매주 모이신다고 하는데 교회명을 기사에 거론하는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좀 거북스러우신지 사실 교회 취재는 잘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어느 교회인가요? 예, 저기 뉴저지 동산교회, 그 다음에 뉴저지 붙이나요, 목사님? 붙입니다. 야, 뉴저지 참된교회, 그다음에 뉴저지 소망교회, 뉴저지 산돌교회. 저희는 뉴저지 안 붙입니다. 산돌교회는 그냥 뉴저지 안 붙이고요. 그리고 수정교회, 그 다음에 새방주교회. 동산교회도 뉴저지 안 붙이시나요? 저는 붙입니다. 뉴저지 붙이시나요? 동산교회, 뉴저지 동산교회, 뉴저지 참된교회, 뉴저지 소망교회, 산돌교회, 새방주교회, 그리고 수정교회. 뉴저지 붙이는 뉴저지 수정교회인가? 뉴저지. 저희는 안 붙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소망자가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서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뉴저지하고 이렇게 하나씩 네. 가운데 점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네, 네, 네. 뉴저지 붙일 네, 수가 너무 없었어요. 많죠. 네. 지명만 남기고. 네. 네, 기자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뭐 그래도 듣게나마 다 들었고요. 예. 나중에 인터뷰 하려면 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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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